예, 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시험 기간, 시험 범위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이번에는 국내 민족운동이랑 국외 독립운동 및 의거활동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좀 양이 많을 수가 있다는 점 감안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교과의 연계성, 국내 민족운동,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과 의거활동,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시대 순서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쪽수가 좀 교과서 페이지 수가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얘기합니다. 자, 연계성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이제 2, 3,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좀 걸쳐요. 이제 여기에 좀 많이 걸치는데 이 고등학교 한국사 가면은 2, 30년대에 걸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 부분에 좀 걸칠 겁니다. 여기 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거 미리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너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국내 민족운동인데요. 이게 우리 이제 교과서로 얘기하면 72쪽입니다. 이 교과서 72쪽인데요. 사실 이때쯤 가면은 이 72쪽은 이제 1930년대 이야기예요. 1930년대 이야기인데 이때는 일제가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좀 많이 치르고 있다 보니까 국내 민족운동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여기 부분에서 간략하게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문맹퇴치 운동이에요. 문맹퇴치 운동이 이제 뭐냐면 이제 농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 또는 이제 학생들이 내려와서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된 활동을 이제 했던 데가 조선일보가 했던 문자 보급 운동이 있고요.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은 동아일보가 했던 브나로드 운동이 있어요.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 운동 같은 경우는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어에서 나온 겁니다. 러시아어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신문사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느냐 이거를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브나로드 운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그 다음에 깊게 보진 않아도 되지만 이때 30년대쯤 가면은 신간회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민족주의 계열이나 사회주의 계열이나 각각 자기 스타일대로의 이제 운동을 다시 전개하게 됩니다. 교과서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72쪽의 내용인데요. 이건 보면은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언론기관이 중심이 돼서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문사가 지금 나와 있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보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929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현을 내걸고 방학을 맞아 귀향한 학생들을 동원하여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거 한글 교재를 발행한다든지 한글 교재를 발행해서 농촌에 배부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동아일보에서도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문맹자에게 글을 가르치는 한편 미신 타파, 구습 제거 등 생활 개선을 위한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하겠지만은 조선어학회도 문맹퇴치 운동에 참여했던 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볼 거는 이 부분을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30년대쯤 가면 이때가 이제 신간회가 해체된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나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다시 이제 대중운동을 전개했다 그랬어요.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공장과 농촌으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혁명적 농민조합과 혁명적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농민 노동운동을 하면서 30년대쯤 넘어가면은 일제가 1930년대쯤 가면은 일제가 대규모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거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제 노민 노동 운동 같은 경우 좀 탄압한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어떠하냐? 지하로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 72쪽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문맹퇴치 운동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했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가 했던 분할로드 운동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독립운동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시대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볼 거는 1920에서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 잠시만요.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서 이제 이게 국외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가, 활동들, 이제 단체들 있죠? 활동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의거 활동이 나오죠? 의거 활동. 의거 활동 경우는 누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는가? 어떤 단체를 조직했으며 녹화하다 보니까 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할게요. 의거 활동의 경우는 누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거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고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했느냐, 이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910년대에 이제 애국지사들하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제 만주나 연해주 일대로 건너가가지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는 얘기를 이제 2.15 준비할 때부터 이때까지 쭉 해왔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10년쯤 지나서 1920년대부터는 이제 독립군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좀 주로 알려진 전투들이 있죠.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들.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적이 있죠.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지휘를 했었죠. 홍범도 장군이 지휘를 했었고,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김좌진 장군이 지휘를 했었다.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이 각각 지휘를 했었다라는 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시기는 봉오동 전투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투 이후에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전과를 올린 경우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정도로. 그래서 여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이제 만주 일대에 독립군 세력을 소탕하려던 일본군의 계획을 무산시켰는데, 결국 이제 일제가 여기 봉오동 전투 및 청산리 전투에서 패한 것에 대하여 보복 활동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간도 지역 조선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는 그거를 일으켰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조선 사람들,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위치를 넘어가게 돼요. 이제 자유시로 옮겨가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러시아군에 의하여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독립군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우리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립군 조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조직을 재정비해가지고서 세력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여기다가 쓸게요.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래서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삼부 통합운동이 먼저 전개가 됩니다. 삼부 통합운동.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게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가서는 또 한 번 통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만주 일대에서는 국민부가, 북만주 일대에서는 혁신위회로 이렇게 한번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긴 하지만은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연결될 수 있으나 이쪽이 이제 지금 참미부, 정의부, 시민부 이쪽이 이제 정부의 역할을 한 거죠. 여기서도 또 한 번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남만주, 북만주 일대로 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1930년대 넘어가서부터는 지금 만주사변 나와 있죠. 1930년대부터는 일제가 중국 등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교과서 몇 쪽에 해당하느냐면은 여기는 이제 교과서 몇 쪽에 해당하냐면 72쪽에서 교과서 72쪽에서 73쪽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만든 여기 부분은 66쪽에 해당하고요. 요만큼 봉오동 전투 이쪽 부분은 교과서 66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통합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죠. 이 국민부가 조선혁명당, 혁신회가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각각의 군대를 편성해서 이 단체들, 이 중국 군대와 협력해가지고 각종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거 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고 어떤 활동을 전개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의열단이 대표적인 단체였죠. 여기 이제 김원봉이 의열단을 창설했습니다. 김원봉이 의열단을 창설했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1운동 결과적으로는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무장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총독부, 경찰서 등의 식민 지배 기구와 고위 관리 및 친일파 등을 대상으로 한 이걸 공격 목표로 잡고 활동했던 단체가 의열단이다. 의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의거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의거 활동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67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67쪽. 이거 보시고 이제 누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가를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이 있는데 이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건 1920년대인데요. 주요 인물들이 활동했던 건 1930년대입니다. 일단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졌을 당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난번 임시정부를 배웠는데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때는 좀 활동이 좀 침체돼 있었죠. 우리가 국민대표회의 배웠던 적 있을 거예요. 독립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기에 두고서 임시정부가 좀 갈등을 빚었다 그랬죠. 그래서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 한인애국단이다. 그래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크게 두 명 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다. 이 두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193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활동이 있었다. 근데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게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눈여겨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광복군 창설까지 이어지게 된다. 광복군 창설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김구의 한인애국단 활동을 기점으로서 좌우통합이 또 한 번 시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단체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광복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광복군이 이제 만들어진 게 1940년입니다. 1940년 이 한국광복군이 이제 활동들이 있다는 2차 대전이 이때 막 일어났거든요. 정확하게는 1939년에 일어났는데 일단은 일본을 상대로 이 한국광복군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 우린 너희를 상대로 전쟁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군 또는 중국군과 이제 협동작전을 많이 전개를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가서는 우리 손으로 조국을 되찾자라고 하여 뭐를 전개하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다. 우리 힘으로 조국을 되찾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거고, 근데 아쉽게도 막 실행에 옮기려던 차에 일본을 대상으로 미국이 핵공격을 감행을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게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 국내 진공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좀 할 말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국을 되찾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시가 연도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이건 교과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66쪽 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3.1운동 전후하여 우리 민족이 망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군, 서로군정서군 등 많은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였다. 부대가 상당히 많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독립군의 활동을 막고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독립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봉오동을 습격하였다. 그러다가 이제 홍범도 장군이 주도하는 대한독립군이 일본군을 무찔렀다. 이게 봉오동 전투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대규모 부대를 보내서 독립군을 진압하려고 하였는데 이번엔 김좌진의 북로군정수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부대를 결성하여 청산리 일대의 지형을 이용한 작전을 펼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두 개 전투가 나왔죠?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두 번이 나오죠? 홍범도 장군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제 누가 주도권을 줬냐의 문제예요.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 홍범도 장군이 주도하여 했고 이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김좌진 장군의 주도하에 이제 주도가 된 거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군의 활동 기반이 된 간도 지방의 동포들을 학살하였다. 이게 간도 참변입니다. 이게 좀 타격이 커요. 왜냐하면은 이 독립군이 간도 지역의 동포 사회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피해 연해주의 자유시로 옮겨갔는데 지금은 러시아 쪽 도시입니다. 이 러시아 적군에 무장해제를 당했다. 이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래서 좀 타격을 심하게 입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립군이 이제 세력을 재정비하고 각 단체를 통합하여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조직했다. 그래서 군사조직과 행정제도를 갖추고 만주 동포사회를 통치한 자치기구 역할을 했다. 약간 정부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에는 이제 하나의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어 일제 맞서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만주에서 3부를 통합하자는 운동이 전개됐는데 3부가 남만주의 국민부, 그 다음에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이 되었다. 그래서 요 66쪽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일단은 봉오동 전투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사실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는 이제 일제가 대륙 침략을 앞두고서 사전에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인데 그거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간도 참변을 일본군이 일으켰고 이거를 이제 피해서 자유시로 갔다가 이제 자유시 참변을 겪었고 시련을 겪었죠.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독립군 부대가 이제 세력을 재정비한 차원에서 이제 통합운동을 전개한다. 통합운동.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3부 통합운동이 있죠. 3부 통합운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흐름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거 활동인데요. 의거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어떤 단체를 만들었으며 누가 조직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의열단이 있죠. 그래서 의거 활동부터 보시면 3.1운동 이후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비밀조직을 결성해서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을 파기하거나 일본인 고관을 처단하는 의거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로는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누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느냐예요. 그래서 기믹상이 조선총독부에,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나석주가 동영척식 주식회사에다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어떤 단체를 조직했고 어떤 활동을 전개했냐 매치를 잘 시켜야 됩니다. 매칭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의거 활동은 뒤에 30년대 한인애국당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 72쪽이에요. 72쪽 부분인데, 이제 여기는 의거 활동이 있어요. 요 바로 위에 이제 국내 민족운동이 있었죠. 그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한인애국단. 아까 20년대 막판에는 이제 의열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인애국단도 20년대 말에 만들어졌지만, 주된 인물들의 활동은 30년대 초반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되자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결성해서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여기 배웠던 걸 좀 돌이켜보면은 우리 국민대표회의 있었죠?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하여 향후 노선을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했었지만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만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래서 주된 인물은 크게 두 명이 있죠.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다. 이봉창은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본 국왕 암살을 위해서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했고요. 윤봉길은 일제에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고위 관료를 죽이고 부상을 입혔다.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 활동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한인애국단 활동이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여 항일 독립투쟁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눈여겨보게 된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연합작전 전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여서 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한국독립군이라든가 조선혁명군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중국군과 연합해가지고서 많은 전투를 치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냥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는 정도로 좀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이제 조선의용대, 이제 동북항일연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쭉 이어서 보면은 만주에선 동북항일연군이 있었고요. 중국 본토에서는 김원봉 중심으로 의용대가 조직돼서 일제에 대항을 하였다. 의용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했고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해서 의용군을 만들었다. 이름이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프린트 할 때는 제가 한국 광복군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죠. 볼게요. 임시정부가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당을 따라서 충칭에 정착해서 조직과 체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각지 흩어져 있던 독립군을 결집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41년에 잠깐만요.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1943년엔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와 인도전선에 군대를 파견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우리의 힘으로 일본군에게 직접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좀 큽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성공시켰으면은 그래도 우리 힘으로 우리 땅을 되찾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발언권이라도 내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앞두고서 교과서에 있는 본문들하고 자료도 꼼꼼하게 읽으면서 2회고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